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의사 최민정입니다. 혹시 방광이 가득 차지도 않았는데 새벽 2시나 3시에 계속 잠에서 깨는 진짜 이유가 우리가 잘못된 시간에 물을 마시기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어찌 보면 사소한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곳곳에 많은 존경하는 어르신들께 이 조용한 실수는 평화로운 밤잠을 매일 밤의 고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긴 하루를 마치고 쉬고 싶은 마음에 자리에 눕습니다. 하지만 몸이 막 긴장을 풀기 시작할 때쯤 소변을 보고 싶은 충동이 몇 번이고 다시 찾아옵니다. 정신은 피곤하고 다리는 무겁게 느껴지며 아침이 되면 따뜻한 차 한 잔도 예전처럼 상쾌함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더 나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숙련된 비뇨기과 의사들이 공유하는 비법에 따라 올바른 방법으로 물을 마시는 법을 알려드려 어르신들의 밤이 다시 편안해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현재 시각은 몇 시인지 궁금합니다.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어르신들의 하루 속 아주 작은 순간이라도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서 삶을 바꾸는 다음에 간단한 팁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55세가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어르신들은 밤에 일어나는 이상한 변화를 조용히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저녁 식사 후 잠이 쉽게 들 것이라 생각하며 평화롭게 눕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몇 시간마다 익숙한 충동, 즉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때로는 한 번뿐이지만 종종 하룻밤에 2번, 심지어 3번씩 깨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저 나이가 들면서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믿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 몸속에서 더 깊은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며, 일단 그것을 이해하면 안도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밤 동안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을 더 적게 생산합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가 잠자는 동안 신장이 소변 생성을 늦추도록 도와 방해받지 않고 쉴 수 있게 해주셔 법단단체 치료해줍니다. 바소프레신 수치가 떨어지면 신장은 밤 시간에도 낮과 같은 속도로 체액을 계속 걸러냅니다. 그 결과 더 많은 소변이 생성되고 방광이 더 빨리 차올라 몸이 진정으로 깰 준비가 되기 전에 잠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신장 자체의 효율성도 약간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질병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몸이 적응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일 뿐입니다. 역과 과정이 느려지고 체액의 균형을 맞추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는 예전과 같은 양의 물을 마셔도 몸이 예전과 같은 부드러운 리듬으로 처리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한 가지를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방광이 더 민감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방광이 400에서 500ml의 소변을 담을 수 있었지만 60세 이후에는 약 반컵 정도인 150ml만 모여도 신호를 보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뇌에 도달하면 마음은 더 이상 쉴 수 없게 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철수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몇 년 동안 어르신은 밤에 2번 깨는 것이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믿었습니다. 물 마시는 것을 중단하고 수면제도 먹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방광신경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 단지 더 민감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물 마시는 시간과 자세에 몇 가지 변화를 주자 다시 평화롭게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어르신, 이것은 단지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을 거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두려움 없이 부드럽게 치유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가정에서 어르신들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항상 건강한 습관이라고 믿습니다. 내 물은 생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 물을 마시는지, 특히 60세 이후에 물 마시는 시간은 우리의 밤이 얼마나 편안할지를 조용히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양의 물을 마시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잘못된 시간에 마신다면 방광이 편히 잠들게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저녁 6시나 7시 이후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신장이 휴식을 위해 자연스럽게 활동을 늦추는 때입니다. 하지만 저녁에 너무 많은 액체로 몸을 채우면 신장은 밤새도록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몸이 잠들고 싶어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소변을 걸러 방광으로 밀어냅니다.
저녁 식사와 함께 또는 식사 후에 물 한두 잔을 마시는 어르신들이 새벽 1시나 3시에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요일을 느끼며 잠에서 깨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늦은 저녁에 차나 우유 또는 국을 마시는 습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것은 편안한 순간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이나 묽은 된장국 한 그릇. 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이것들 모두가 수분이라는 점입니다. 생강차든 따뜻한 우유든 묽은 국이든 모두 총수분 섭취량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해가 진 후에 섭취하면 그것들은 조용히 방광에 쌓이게 됩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수면 방해, 피곤한 아침, 그리고 때로는 불충분한 휴식으로 인한 다리 통증이나 멍한 머리까지. 또 다른 조용한 습관은 잠들기 전에 혹시 모르니 화장실에 가는 것입니다. 논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동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방광이 가득 차지 않았을 때 억지로 비우게 되면 내부의 신경들은 잘못된 메시지를 학습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방광은 3분의 1만 찼을 때도 가득 찼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를 방광 과훈련이라고 하며 실제로는 소변이 많지 않은데도 밤에 잠에서 깨게 되는 가짜 요일을 유발합니다. 이제 또 다른 중요하지만 종종 무시되는 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하루 동안 물을 균등하게 나누어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오전과 오후에는 물을 거의 마시지 않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갑자기 생각나서 더 많이 마시려고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시간에 신장에 압박을 줍니다. 이상적으로는 대부분의 물을 해가 뜰 때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섭취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섭취량을 서서히 줄여 몸이 휴식을 준비하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물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특히 저녁에 냉장고에서 꺼낸 아주 차가운 물을 마시는 것은 방광 내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소화 기능이 이미 느려진 노년층의 신경을 더욱 민감하게 만듭니다. 따뜻하거나 상온의 물은 위와 방광에 훨씬 더 부드럽고 특히 해가 진 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72세 박영희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거의 2년 동안 어머님은 잠을 설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물을 거의 마시지 않았음에도 매일 밤 2시 30분쯤이면 화장실에 가야 한다며 잠에서 깼습니다. 그저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제게 나는 항상 밤 9시에 생강차를 마셔요. 마음이 차분해지거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생강이 몸에 좋긴 하지만 그렇게 늦게 차를 마시는 것은 잠들기 직전에 수분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부드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한 가지 변화를 주었습니다. 차 마시는 시간을 저녁 6시로 옮기고 자기 전에는 따뜻한 물 2모금만 마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어머님은 5시간에서 6시간을 연달아 자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다시 생기가 돌아왔고 물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이러한 작은 실수들은 어르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습관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셨으니 한 번에 한 잔씩 부드럽고 현명하게 어르신의 밤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어르신들은 따뜻한 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지만 이른 시간에는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을 종종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저녁이 다가오면 갑자기 생각나서 저녁 6시 이후에 2~3잔을 마시며 만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잠을 설치고 피곤한 눈과 불안한 생각으로 가득 찬 밤을 스스로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만큼 언제 마시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신장과 방광은 시간에 더 민감해집니다. 낮 동안에는 몸이 활동적이고 신진대사가 더 빠르며 심장은 더 힘차게 펌프질하고 신장은 수분을 걸러내고 균형을 맞추는 능력이 더 뛰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의 비뇨기과 의사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많은 존경받는 의사들이 어르신들께 대부분의 물을 오전 6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마시라고 제안하는 이유입니다. 이 시간대는 몸이 수분을 부드럽게 처리할 충분한 여유를 주어 해가 지기 전에 방광이 완전히 비워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붓기를 줄이고 소화를 도우며 가장 중요하게는 몸이 잠을 준비하기 시작할 때쯤 방광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상적으로는 아침 내내 물을 천천히 홀짝이며 마시고 아침 식사, 오전 간식, 그리고 점심 식사 즈음에
약간 더 많은 양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시계가 오후 5시를 넘어가면 섭취량을 줄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것이 저녁에 물을 완전히 피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대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명을 어둡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십시오.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서서히 줄여나가세요. 목이 마를 때만 조금씩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 교법 시 30분 이후에는 의사가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한 약 150ml, 즉 작은 물컵 하나 이상의 물은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밤에 약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실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혈압, 당뇨 또는 관절 통증 약을 처방받습니다. 그리고 이 약들은 물과 함께 복용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약을 삼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단 몇 모금의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마시지 마세요. 그리고 약 때문에 목이 마르다면 한 번에 한 컵을 다 마시는 대신 몇 분마다 상곤의 물을 한 숟가락씩 마셔보세요. 또한 많은 어르신들이 조용히 가지고 있는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전에 혹시 몰라서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밤에 목이 마르지 않도록 조금 마셔둬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습관은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종종 새벽 2시에 잠을 깨우는 원인이 됩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5분 전에 조용히 앉으세요. 한 손은 가슴에 다른 한 손은 배에 얹으세요. 코로 깊고 부드럽게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세요. 이것은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방광으로부터 오는 잘못된 신호를 줄여줍니다. 또한 복부 긴장을 풀기 위해 시계 방향으로 하복부를 부드럽게 마사지할 수도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70세 이정호 아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버님은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에 거의 1리터의 물을 마시곤 했습니다. 그것이 몸속 노폐물을 씻어내고 밤새 해독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그 대가로 매일 밤 3번씩 화장실을 가야 했고 아침은 무겁고 느리게 느껴졌습니다. 아버님이 생활 습관을 바꿔 물의 70%를 오후 3시 이전에 마시고 밤 섭취량을 저녁 6시 30분에 작은 컵 하나로 제한했을 때 그 차이는 놀라웠습니다. 2주 후 그는 밤에 단 한 번만 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안에 그는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 해결책은 물을 적게 마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더 일찍 마시는 데 있습니다. 몸에게 올바른 시간을 줌으로써 장기들이 평화와 리듬을 가지고 일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어르신의 마음에 방해받지 않는 휴식이라는 선물을 줍니다. 많은 가정에서 저녁 식사는 단순한 끼니 이상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친 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조용한 위안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저녁에 무엇을 먹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언제 먹는지가 밤에 얼마나 잘 잘 수 있는지를 조용히 결정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 몸은 특정 음식, 특히 소화수분 공급, 그리고 방광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음식에 더 민감해집니다. 예를 들어 묽은 국이나 맑은 찌개, 심지어 묽은 죽 같은 수분이 많은 음식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들은 가볍고 소화하기 쉬워 보이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시간에 먹었을 때만 그렇습니다. 잠자리 가까운 시간에 섭취하면 그것들은 숨겨진 수분 공급원처럼 작용하여 방광을 조금씩 채웁니다. 처음에는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눕고 나서 몇 시간 안에 방광이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결국 당신을 완전히 깨울 때까지 조릅니다. 그리고 위안을 주는 저녁 음료들이 있습니다. 허브차 따뜻한 우유 또는 우유를 넣은 커피 한 잔. 이것들은 잠시 동안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수분 함량은 밤 시간의 수분 부담을 빠르게 증가시킵니다. 녹차나 다른 종류의 차와 같은 일부 음료는 약한 이뇨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즉, 신장이 더 많은 소변을 만들도록 촉진합니다. 어르신들에게 이것은 조용한 악순환이 됩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마시지만 결국 몸이 쉬어야 할 바로 그 순간에 깨게 되는 것입니다. 특정 과일과 채소도 시간을 신중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생오이, 토마토 수박, 그리고 오렌지 주스는 건강해 보일 수 있으며 실제로도 그렇지만 해가 지기 전에만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수분과 천연산이 풍부하여 노년층의 방광 민감도를 높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것들을 저녁 식사와 함께 먹거나
저녁 늦게 간식으로 먹은 후 갑자기 소변이 마려운 것을 느낍니다. 대전의 68세 최현식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매일 밤 토마토 오이 레몬 드레싱으로 가득 찬 큰 생채소 샐러드를 즐겨 드셨습니다.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매일 밤 두세 번씩 화장실에 가기 위해 깨셨습니다. 샐러드를 점심으로 옮기고 저녁에는 찐 채소를 드시기 시작한 후에야 차이를 느끼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아무런 약물 치료나 수분 섭취량 변화 없이 단 하나의 간단한 변화만으로 6시간을 쭉 자기 시작하셨습니다. 또 다른 숨겨진 주범은 짠 음식입니다. 밤에 튀긴 김부각 깨씹 장아찌 또는 지나치게 양념이 된 찌개를 먹으면 갈증이 증가합니다. 저녁 식사 후 그리고 자기 직전에 더 많은 물을 마시고 싶은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 추가적인 수분은 노화된 신장과 민감한 방광과 결합하여 야간 배뇨를 거의 피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니 어르신 이것은 좋아하는 음식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변화하는 리듬을 존중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을 낮 시간으로 옮기고 밤에는 더 가볍고 부드러운 식사를 선택함으로써 몸의 시스템이 쉬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몸이 쉴 때 마음도 쉽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화로울 때 잠은 오랜 친구처럼 부드럽고 조용하며 치유적으로 돌아옵니다. 때로는 몸이 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살핌과 인내심을 가지고 행하는 작은 습관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특히 야간 배뇨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것이 나이와 함께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무력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진실은 몇 가지 부드러운 생활 습관 변화가 압박이 아닌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대한 존중을 통해 조용한 안도감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바로 아침 운동입니다. 60세 이후에는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낮 동안 다리에 수분이 고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숨겨진 붓기는 종종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밤에 누우면 그 수분이 심장과 신장 쪽으로 다시 이동하여 몸이 쉬고 싶어하는 바로 그 순간에 소변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아침 햇살 아래 짧은 산책을 하거나 팔을 뻗거나 의자에 앉아 가벼운 다리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이 수분을 더 일찍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해가 진 후에 신장의 부담이 줄어들고 잠이 더 평화로워집니다. 다음은 자는 자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높은 베개나 무거운 이불을 사용하며 등을 대고 잡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이제 머리 밑에 부드러운 베개를 그리고 무릎 사이에 또 다른 베개를 끼고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이 방광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 자세는 또한 소화와 혈류를 개선하여 뇌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장기가 쉬도록 돕습니다. 작은 조정이지만 많은 분들이 일주일 안에 큰 차이를 느꼈습니다. 이제 잠옷과 실내 온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어르신들은 따뜻함이 안전을 의미한다는 믿음 속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기후, 특히 습한 달 동안에는 두꺼운 잠옷을 입거나 무거운 이불을 덮는 것이 몸을 과열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땀 갈증, 그리고 신장 활동의 증가를 유발합니다. 대신 가벼운 면 옷을 입고 방을 통풍이 잘 되게 유지해 보세요. 선풍기와 얇은 호티불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몸이 평온하게 유지되고 방광도 조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한밤중에 잠에서 깨더라도 습관적으로 화장실로 달려가지 마세요. 잠시 멈추세요. 스스로에게 부드럽게 물어보세요. 정말로 방광이 가득 찼나?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가만히 계세요. 심호흡을 5번 하고 배의 긴장을 푸세요. 이 연습은 방광에게 거짓 경보를 보내지 않도록 가르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몸속의 신경들은 모든 신호가 긴급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제주에 사시는 74세의 윤순자 할머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할머님은 방광이 거의 비어 있었음에도 매일 밤 2번씩 깨곤 했습니다. 하지만 옆으로 누워 자기 시작하고 면 옷을 입고 심호흡을 연습한 후 잠이 개선되었습니다. 할머님은 제게 마치 내 몸이 다시 내 친구가 된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르신 좋은 잠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르신의 몸이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나이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부드럽게 귀 기울이고 조절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몸은 종종 방해받지 않는 치유적인 휴식의 형태로 조용한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가 어른들, 이웃들 또는 좋은 의도를 가진 친척들로부터 듣고 자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생각들 중 일부는 진실처럼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습니다. 하지만 야간 배뇨에 관해서는 몇 가지 흔한 믿음들이 조용히 득보다 실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두려움이 아닌 지식과 보살핌으로 이러한 오해들 중 일부를 부드럽게 풀어봅시다. 많은 어르신들이 가진 첫 번째 믿음은 이것입니다. 낮 동안 물을 적게 마시면 밤에 일어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처음에는 논리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몸속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낮 동안 충분한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몸은 가볍게 탈수 상태가 됩니다. 저녁이 되면 혈액이 더 걸쭉해지고 신장은 더 열심히 일해야 하며 종종 눕자마자 갑자기 많은 양의 소변을 배출하게 됩니다. 사실 하루 중 전반부 특히 오전 6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물을 마시는 것은 야간 배뇨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여줍니다. 두 번째 오해는 나의 야간 배뇨는 오직 전립선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남성 노인에게 전립선 건강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여성들도 같은 문제를 겪습니다. 진실은 민감한 방광, 수면 패턴의 변화와 늦은 식사, 그리고 수분 섭취 시간 모두가 동등하게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전립선만을 탓하는 것은 안도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다른 간단한 생활 습관 개선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또 다른 흔한 습관은 정말로 필요를 느끼지 않더라도 잠들기 전에 혹시 몰라서 화장실에 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방광이 거짓 신호를 보내도록 훈련시킵니다. 예전에는 알아차리지도 못했을 적은 양에도 잠에서 깨기 시작합니다. 더 나은 접근 방식은 몸을 믿고 요의가 진짜일 때만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밤 9시에 따뜻한 물을 마시는 오래된 관행이 있습니다. 이것이 간에 열을 내리거나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늦은 밤의 액체는 따뜻하고 위안이 될지라도 여전히 방광의 부담을 더합니다. 따뜻한 음료를 즐기신다면 저녁 6시나 6시 30분쯤 더 일찍 드셔보세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잠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몸에 이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르신 지식은 오래된 방식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인식과 함께 적응시키는 것입니다. 어르신의 몸은 여전히 어르신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더 부드럽게 이끌수록 더 큰 평화를 돌려줍니다. 때로는 큰 약이나 복잡한 식단이 치유를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시간에 이루어지는 작고 조용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편안한 잠에 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변화 중 하나는 물 마시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마시느냐가 아니라 언제 마시느냐입니다. 너무 사소해서 중요하지 않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수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우아한 70세 정은숙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매일 밤 3번씩 항상 같은 시간에 깨곤 했습니다. 피곤하고 불안하며 왜 잠이 그렇게 얕아졌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나이 탓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대부분의 물을 마시고 저녁 6시 30분 이후에는 아무것도 마시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어르신은 7시간을 꼬박 잘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 몸이 여전히 이렇게 상쾌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어르신들께 남기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어르신의 몸은 어르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몸은 여전히 쉬는 법, 치유하는 법, 그리고 균형으로 돌아가는 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부드럽고 인내심 있고 사랑으로 주어지는 어르신의 지지가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영상이 새로운 것 하나라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댓글에 희망이라고 적어주세요. 마음속 무언가가 작은 방식으로라도 바뀔 준비가 되었다면 그 한 단어가 어르신처럼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여 스스로를 더 잘 돌보겠다는 작은 약속을 해보세요. 종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어르신 같은 분들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또 다른 메시지를 절대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밤에 자주 깨는 이웃 친척 또는 평생의 동반자가 있다면 이 영상을 그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어르신은 그들에게 더 나은 잠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어르신의 밤이 봄바람처럼 고요하고 아침이 떠오르는 태양 아래서 마시는 첫 차 한 모금처럼 부드럽기를 기원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